당질을 무분별하게 섭취하던 시대는 끝났습니다. 당질 과다를 피하고 당질에 제대로 접근하여 생활습관병 없는 사회로 변화해야 합니다. 당질 제한식이 현대사회를 구원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나의 소리책 갈피 소리내어 읽다입니다. 아침에 일어나 우유에 시리얼 혹은 오렌지 주스 한 잔과 토스트, 점심에는 커피 한 잔과 샌드위치, 햄버거 이렇게 간단하게 먹는 걸 좋아하는 분들 계실 겁니다. 최근 들어 혈당 관리 열풍이 일면서 이런 식단이 혈당을 급격하게 올린다는 인식과 함께 저당 식단을 실천하는 분들도 늘고 있는데요. 하지만 우리나라 성인 평균 전체 섭취 에너지의 60% 이상을 탄수화물로 섭취하고 있으며 특히 한국인 65%가 탄수화물 중독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여전히 달콤한 빵과 라면, 파스타, 탄산음료 등을 쉽게 접하고 즐기는 당질 과다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이 책을 통해 당질 과다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가 왜 여기저기 아픈 곳이 많을 수밖에 없는지 그 이유를 알게 되실 겁니다. 당질 제한식의 세계적인 권위자이자 일본 최고의 당뇨병 전문의 에베코지의 탄수화물의 경고입니다. 저자는 당질을 섭취하면 혈당치와 인슐린 수치가 높아져 생활습관병에 걸리기 쉽다고 주장합니다. 당뇨병은 물론이고 대사증후군, 비만, 고혈압, 뇌졸중, 암, 심장병, 알츠하이머병 이 모두가 고혈당이나 고인슐린 혈증과 연관이 있다고 하는데요. 결국 당질 과다 섭취가 만병의 근원이기 때문에 당질을 제한하거나 줄이면 혈당치가 안정되고 혈액순환이 좋아지며 인슐린 분비가 억제되어 대사가 안정된다고 합니다. 당질을 많이 섭취하면 아무리 건강한 사람이어도 혈당치가 급상승하게 되는데요. 일단 올라간 혈당치가 급하강할 때 우리는 졸음을 느끼게 됩니다. 유난히 식곤증이 심할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어떤 음식을 먹었는지 돌이켜보면 정제된 탄수화물을 유독 많이 먹었더라고요. 여러분도 그런 경험이 있으실 겁니다. 이렇게 당질이 많은 음식을 섭취하면 졸음뿐 아니라 인체의 호르몬 밸런스도 변동하면서 체내 대사에도 폭풍우가 몰아친다고 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되도록 정제된 탄수화물, 밥, 빵, 면과 같은 고혈당 식단을 줄여야 한다는 건데요. 그럼 지금부터 당질 과다 섭취가 왜 나쁜지를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자가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잘 담겨있는 프롤로그부터 읽어드립니다. 에베코지의 탄수화물의 경고. 귀 기울여 들어보세요. 프롤로그. 오래 살고 싶다면 당장 당질부터 줄이세요. 암, 심장질환, 폐렴, 뇌혈관 질환은 현대 일본인의 4대 사망 원인입니다. 한국인은 어떨까요? 2021년 통계청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한국인의 4대 사망 원인은 암, 심장질환, 폐렴, 뇌혈관 질환으로 전체 사망 원인의 47.4%를 차지한다고 합니다. 2011년 일본 후생 노동성은 일본인이 많이 걸리는 5대 질병을 발표했습니다. 오래전부터 많이 발병하던 암, 뇌졸중, 심장병, 당뇨병에 정신질환을 새로 추가했습니다. 이 중 뇌졸중은 뇌혈관 질환이고 심장병은 심장질환입니다. 5대 질병 중 암, 뇌졸중, 심장병은 4대 사망 원인이기도 합니다. 현대인이 가장 많이 걸릴 뿐 아니라 죽음과도 직결되는 병이라는 사실을 의미합니다. 4대 사망 원인 중 나머지 하나는 폐렴입니다. 고령자들이 많이 걸리는 병이니만큼 고령화가 진행되는 현대사회가 경계해야 할 질병입니다. 새로 5대 질환으로 추가된 정신질환은 직접적인 사인은 아닐지라도 간접적으로 생명을 위협합니다. 특히 급속히 증가하는 우울증은 자살을 유발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죽음을 야기하는 질병입니다.
당뇨병은 심장질환이나 뇌혈관 질환을 합병증으로 동반하는 경우가 많고 암으로 발전할 확률도 높습니다. 더욱이 알츠하이머병으로 이어질 위험도 큽니다. 여러 합병증을 동반하는 당뇨병은 현대사회의 대표적인 생활습관병입니다. 다른 병을 일으켜 죽음으로 몰아넣기도 합니다. 즉, 일본 호생 노동성이 4대 사망 원인 및 5대 질환으로 명시한 질병은 암, 심장질환, 폐렴, 뇌혈관 질환, 정신질환, 당뇨병입니다. 이 질병들의 증가는 심각한 사회 문제이며 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질병에 효과가 있는 치료법이 있습니다. 바로 당질 제한식입니다. 주요 사망 원인으로 명시된 모든 질병은 오늘날 가정의 평범한 식생활에서 비롯되었습니다. 바로 당질 과다 섭취입니다. 우리는 하루 3끼 식사에 혈당치가 올라가기 쉬운 흰쌀밥, 흰 밀가루로 만든 빵이나 면류를 많이 먹습니다. 매일매일 다량의 당질이 포함된 청량 음료를 마시고 설탕과 흰 밀가루로 만든 과자를 간식으로 먹습니다. 이러한 식생활을 반복하면서 하루에도 몇 번씩 혈당치를 높이다 보면 온몸의 혈관이 조금씩 손상됩니다. 급기야는 혈관에 치명적인 결함이 생겨 어느 날 갑자기 병에 걸립니다. 거듭되는 당질 과다 섭취가 암과 심근경색, 뇌경색 등의 무서운 질병을 일으킵니다. 이처럼 위험한 식생활을 바꾸고 주요 사망 원인에 해당하는 모든 질병을 예방할 해결책은 당질 제한식입니다. 당질 제한식의 4가지 장점. 당질 제한식은 원래 당뇨병 치료식으로 시작되었습니다. 당뇨병, 대사증후군, 비만, 고혈압 등 당뇨병과 관련된 질병 치료에 뛰어난 효과를 보입니다. 당질 제한식은 쉽게 말해 밥, 빵, 면류 등의 주식 대신 단백질과 지방질을 많이 포함한 부식을 충분히 먹는 식사입니다. 제가 이사장을 맡고 있는 교토의 다카오 병원에서 실시하는 당질 제한식은 실행하기에 번거롭지 않고 크게 인내심을 요하지도 않습니다. 원칙적으로 열량을 계산할 필요도 없으며 사람들 대부분 배부를 때까지 먹어도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열량을 무제한으로 섭취해도 상관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당뇨병 학회의 권장 사항만큼 엄격하진 않아도 평상시 운동을 하지 않는다는 전제하에 남성은 하루 1850에서 2250kcal, 여성은 1450에서 1700kcal를 섭취 기준으로 삼습니다. 당질 섭취 목표량은 한 끼에 10에서 20g으로 정해져 있지만 굳이 계산하지 않아도 됩니다. 쌀, 밀 등의 곡물과 감자, 호박 등 당질이 많은 일부 식품을 기억해 두었다가 그 식품만 피하면 되므로 어렵지 않습니다. 다카오 병원에서는 당질 제한식 중에서도 하루 동안의 모든 식사에서 당질을 제한하는 슈퍼 당질 제한식을 권장합니다. 다른 당질 제한법에 비해 효과가 가장 좋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입원 환자들에게도 이 방법을 처방하고 있습니다. 이 책에서는 이를 기준으로 서술하겠습니다. 또한 이 책에서 사용하는 당질이라는 용어는 탄수화물을 가리킵니다. 정확히 말하면 탄수화물은 당질과 식이섬유를 포괄하는 개념입니다. 다만 식이섬유는 인체에서 소화되지 않기 때문에 혈당치를 높이지 않습니다. 당뇨병과 같은 생활습관병과는 거의 관계가 없습니다. 탄수화물 중 문제가 되는 성분은 당질뿐입니다. 질병에 관련하여 탄수화물과 당질은 동일한 의미입니다. 당뇨병은 혈당치가 높아지는 병입니다. 당질 제한식의 가장 큰 장점은 당뇨병 환자의 식후 고혈당을 개선하여 정상 수준으로 조절하는 데 큰 효과가 있다는 점입니다. 그 이유는 지극히 단순합니다. 식품에 포함된 3대 영양소인 당질, 지방질, 단백질 중 오직 당질만이 혈당치를 높이기 때문입니다. 미국 당뇨병 학회에 따르면 당질은 음식을 통해 섭취되고 소화 흡수되면 100% 혈당으로 변하지만 단백질과 지방질은 혈당으로 변하지 않습니다. 더욱이 당질은 섭취 직후부터 혈당치를 급격하게 상승시키며 2시간 이내에 우리 몸에 거의 흡수됩니다.
다시 말해 단백질과 지방질은 아무리 먹어도 식후에 혈당치가 상승하지 않지만 당질은 먹은 만큼 혈당치를 올립니다. 식사로 당질을 섭취하면 혈당치가 급상승하고 이를 떨어뜨리기 위해 많은 양의 인슐린이 추가 분비됩니다. 사람의 몸속에서 혈당치를 낮추는 호르몬은 인슐린뿐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당뇨병 환자는 인슐린 작용이 원활하지 않습니다. 인슐린을 충분히 생성하지 못하거나 비만으로 인슐린의 효력이 약해진 탓입니다. 당뇨병 환자가 당질을 많이 섭취하면 아무리 혈당치가 크게 상승해도 인슐린 작용이 원활하지 않아 고혈당 상태에 빠집니다. 식사 시 당질 섭취량을 줄이면 그에 따라 식후의 혈당치도 높아지지 않습니다. 따라서 당질 제한식을 하면 인슐린 작용이 원활하지 않은 당뇨병 환자도 고혈당이 되지 않습니다. 나아가 체중 감소와 체내 지방질 상태 개선에도 효과적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신뢰할 만한 과학적 근거들이 많습니다. 최근 몇 년간 크게 주목받고 있는 저혈당 방지 및 혈당 변동폭 축소에 관해서도 당질 제한식은 효과가 큽니다. 치료 효과에 대한 만족도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오늘날 당뇨병 치료에서 당질 제한식은 중요한 치료식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당뇨병의 3대 합병증인 망막증, 신장병, 신경장애뿐 아니라 뇌경색, 심근경색 등의 위험을 방지하는 효과도 기대할 만합니다. 또한 당뇨병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있어서 당뇨병 전초병으로 불리는 대사증후군, 고인슐린 혈증, 비만 등의 당뇨병과 관련한 질병 치료에도 널리 사용되며 그 효과를 발휘하고 있습니다. 혈당치를 정상 수준으로 조절한다. 고인슐린 상태를 해소한다. 동맥경화를 예방하고 개선한다. 비만을 해소한다. 당질 제한식의 이러한 장점은 당뇨병이나 대사증후군 등에 아주 효과적입니다. 그렇다고 당질 제한식이 당뇨병과 관련한 질환에만 효과를 보이는 것은 아닙니다. 생활습관병의 원인은 당질과다. 당질 제한식은 고혈당을 방지하고 인슐린 수치를 내리며 동맥경화를 예방하고 비만을 해소합니다. 이러한 장점은 당뇨병 외에도 현대사회에서 날로 증가하는 주요 사망 원인과 질병을 예방하고 개선하는 데도 효과가 있습니다. 암은 고혈당이나 고인슐린 혈증이 있으면 발생 위험이 커집니다. 고혈당과 고인슐린 혈증은 동맥경화의 요인이기도 하며 뇌경색, 심근경색으로 이어집니다. 4대 사망 원인 중 하나인 폐렴도 고혈당이 감염 위험을 높이고 5대 질병에 새로 추가된 정신질환 역시 혈당치의 변동이 증상을 악화시킬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렇듯 주요 사망 원인 및 질병으로 불리는 모든 질환은 고혈당과 고인슐린이 그 원인입니다. 이들 질환을 당질 제한식으로 예방하고 개선할 수 있습니다. 당질 제한식은 일상적인 질병에도 폭넓은 효과가 기대됩니다. 사실 저는 당뇨병 치료를 위해 다카오 병원에 당질 제한식을 도입한 초기부터 다른 병에도 효과가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가장 먼저 현대인에게 흔한 병인 꽃가루 알레르기와 아토피성 피부염 등의 효과가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알레르기나 피부염 등과는 무관했고 순전히 당뇨병 치료를 위해 당질 제한식을 처방했습니다. 그런데 환자 중에 동시에 다른 병을 앓고 있던 사람들이 진찰할 때 당뇨병뿐 아니라 꽃가루 알레르기도 좋아졌다, 아토피가 개선되었다 라고 말해서 놀랐습니다. 이는 꽃가루 알레르기나 아토피성 피부염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까슬까슬하게 흰 버짐이 번지는 피부병인 심상성 건선이 사라졌다. 역류성 식도염이 없어졌다. 천식이 사라졌다. 편두통이 사라졌다. 생리불순이 없어졌다. 치질이 좋아졌다. 우울증이 나아졌다. 발기부전이 개선되었다. 실로 다방면에 걸쳐 효과가 있었다는 이야기가 들려왔습니다. 효과를 보인 질병의 종류도 아주 다양해서 처음에는 믿어지지 않을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진찰을 해보니 분명 많은 증상이 개선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경험을 거듭하면서 저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현대사회에서 증가하고 있는 질병 대부분은 당질 과다 식생활이 원인이 아닐까?
저는 다카오 병원에서 이러한 실제 사례들을 눈으로 보며 당질 과다 식생활의 위험성을 절실히 느꼈지만 굳이 외부에 공표하진 않았습니다. 거기에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당질 제한식은 이상한 식이요법이라는 편견이 있었습니다. 당질 제한식이 당뇨병에 효과가 있음이 신뢰성 높은 개입 연구와 역학 연구를 통해 과학적으로 증명되었음에도 믿어주지 않았습니다. 이런 상황이다 보니 처음에는 어디까지나 당뇨병에 대한 효과에 국한해 당질 제한식을 소개할 생각이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 상황이 크게 변했습니다. 미국 당뇨병학회는 이미 당질 제한식을 공식적인 당뇨병 치료식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유럽에서도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나라가 많아졌습니다. 개중에는 스웨덴처럼 국민의 23%가 당질 제한식을 실천하는 나라도 있습니다. 아직 일본 당뇨병 학회에서는 공식적으로 인정하지 않았지만 일본도 당질 제한식을 차츰 용인하는 추세이며 순환기 뇌과를 비롯한 다른 의료 분야에서는 점점 더 많은 의사가 환자에게 당질 제한식을 처방하고 있습니다. 비로소 당뇨병에 대한 당질 제한식의 효과가 인정받는 시대에 들어섰다는 사실을 피부로 체감하고 있습니다. 당질 과다가 위험한 이유. 당뇨병에 대한 당질 제한식의 효과가 인정받는 시대에 들어섰습니다. 즉 이제는 당질 과다의 진정한 위험성을 말할 때입니다. 당질 제한식에 대한 선입관이나 편견이 적어진 지금이야말로 이 식이요법에 내재된 더 폭넓은 가능성을 설파해야 할 때입니다. 저는 이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지금껏 10년이 넘는 세월 동안 당질 제한식을 소개해온 경험에 비추어 볼 때 오늘날 대부분의 병은 당질을 지나치게 섭취하는 식습관에서 비롯된다는 것입니다. 당질이 지나치게 많은 식사, 당질을 주 성분으로 한 간식이나 청량음료를 하루에도 몇 번씩 먹고 마시는 생활이 현대인에게 굳어졌습니다. 이러한 식생활은 당뇨병 환자뿐 아니라 모든 사람의 몸에 부담을 줍니다. 혈당치는 당질을 섭취했을 때만 급상승합니다. 그러면 혈당을 낮추는 유일한 호르몬인 인슐린이 과다 분비됩니다. 건강한 사람의 몸속에서도 이러한 현상은 어느 정도 발생하지만 당뇨병을 앓는 사람들만큼 극단적이지는 않습니다. 오늘날의 식습관은 건강한 사람도 그냥 넘겨서는 안 될 정도로 날마다 고혈당과 고인슐린 현상을 일으킵니다. 높은 혈당치와 높은 인슐린 농도는 발암의 위험을 높인다. 높은 혈당치와 높은 인슐린 농도는 혈관을 손상시켜 동맥경화의 위험이 된다. 높은 인슐린 농도는 체내 대사에 급격한 변화를 일으킨다. 그리고 이러한 현상들은 갖가지 생활습관병을 일으킵니다. 당질을 지나치게 많이 섭취하던 일상생활을 되돌아보고 생활습관병을 줄여야 합니다. 당질 제한식은 당뇨병뿐 아니라 현대인을 해치는 다양한 생활습관병에도 효과가 있습니다. 오랜 기간 당질 제한식을 소개하고 연구를 거듭하면서 이와 같은 확신을 가졌습니다. 당질을 무분별하게 섭취하던 시대는 끝났습니다. 당질 과다를 피하고 당질에 제대로 접근하여 생활습관병 없는 사회로 변화해야 합니다. 당질 제한식이 현대 사회를 구원할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이 책을 통해 가능한 많은 사람이 당질 과다의 위험성을 깨닫고 식습관 개선을 결심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암세포는 고혈당과 고인슐린을 좋아한다. 암을 유발하는 당질 과다. 당질 제한식의 효과 중에서 가장 먼저 암에 대한 부분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암은 한국뿐 아니라 일본에서도 사망 원인 1위입니다. 다른 선진국에서도 증가하는 병이라서 암은 두려운 존재입니다. 암과 당질 제한에 관련된 연구 성과도 계속해서 나오고 있으며 효과를 입증하는 논문이 다수 발표되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당질 제한이 생활습관병형 암을 예방하는 데 효과가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논문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2007년 국제기구인 세계암연구기금은 생활습관병형 암에 대해 이렇게 보고했습니다. 간암, 췌장암, 식도암, 자궁암, 담낭암, 대장암,
유방암의 7가지 암은 비만과 관련이 있다. 비만은 생활습관에서 기인하므로 이들 7가지 암은 생활습관병형이라고 불립니다. 선진국에서 급증하는 암이 이 유형에 속합니다. 비만, 고인슐린 혈증, 고혈당이 생활습관병형 암과 관련이 있다는 연구 결과가 많습니다. 고인슐린 혈증에 대해 캐나다의 사만다 박사는 2005년 미국 당뇨학회에서 체내 인슐린 농도가 높으면 암의 진행 속도나 사망률이 높아진다고 보고했습니다. 2007년에 일본의 후생 노동성 연구팀 또한 인슐린 수치가 높은 남성이 그렇지 않은 남성보다 대장암 발병 확률이 최대 3배나 높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고혈당에 대해서도 국제당뇨병연합은 2007년과 2011년에 식후 고혈당이 암을 유발한다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또한 여러 권위 있는 전문지에서 발표한 신뢰할 만한 역학조사들이 그러한 결론을 뒷받침합니다. 비만에 관해서도 앞서 언급한 2007년 세계암연구기금이 보고서를 통해 다음과 같은 결론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비만이 식도암, 췌장암, 대장암, 유방암, 자궁체부암, 신장암 위험을 높인다. 담낭암의 위험성도 높다. 이처럼 고인슐린 혈증, 고혈당, 비만은 모두 생활습관병형 암의 요인으로 여겨집니다. 당질 제한식은 이 3가지 질환을 해소하는 데 효과가 있으므로 이론적으로 암을 예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당질 제한식이 인간의 생활습관병형 암을 예방한다는 논문은 아직 발표되지 않았지만 현재 여러 방향에서 다양하게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동물 실험에서는 이미 당질 제한식, 케톤 식이요법이 암 예방에 효과가 있다는 연구 결과가 발표되었습니다. 사람을 대상으로 한 실험에서도 2010년에 미국 터프츠 대학 분자심장병학 연구소의 리처드 카라스 이사 등이 HDL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은 사람은 암에 걸릴 위험이 매우 낮다라는 연구 결과를 미국 심장학회지에 발표한 바 있습니다. HDL 콜레스테롤은 흔히 말하는 좋은 콜레스테롤입니다. 당질 제한식을 하면 HDL 콜레스테롤 수치가 상승하므로 간접적으로나마 암의 위험성을 낮출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이처럼 비만, 고인슐린 혈증, 고혈당이 발암 위험성을 높인다는 과학적 증거는 많습니다. 아울러 이 3가지 문제를 해소하는 당질 제한식이 암 예방에 효과가 있다는 사실도 과학적 연구를 통해 점차 증명되고 있습니다. 생활습관병이 무서운 이유. 당질 제한식의 암 예방 효과를 알기 쉽게 증명한 연구가 여기 있습니다. 영국의 권위 있는 의학 전문지 랜싯에 게재된 이누이트족과 암이라는 논문입니다. 이누이트족은 예로부터 북극해 연안에서 수렵 및 어로로 대부분의 식재료를 얻는 민족입니다. 그런 연유로 20세기 초까지 고기와 생선을 익히지 않고 먹는 식생활을 유지해왔으며 곡물 등의 당질은 섭취하지 않았습니다. 말하자면 극도의 당질 제한식을 오랫동안 실행한 셈입니다. 오늘날에 비해 당시 이누이트족의 암 발병률은 현저히 낮았습니다. 1910년대부터 이누이트족은 서양과 활발한 교류를 시작했습니다. 이때 서양인과 함께 유입된 앱스타인바 바이러스 감염으로 암 발생률이 증가했으나 그 무렵까지만 해도 당질을 제한하는 전통 식생활을 고수하고 있었기에 생활습관병형 암은 많지 않았습니다. 유럽이나 미국과 교류가 활발해질수록 식생활도 변했습니다. 밀가루를 먹기 시작하면서 일종의 무발효빵인 배너기 일상적인 음식으로 정착했습니다. 그 후 1950년대부터는 생활습관병형 암이 증가했습니다. 요컨대 이누이트족이 당질을 제한하는 전통식을 먹던 시기에는 적었던 생활습관병형 암이 당질을 일상적으로 섭취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증가한 것입니다. 반대로 말하면 당질을 제한하면 생활습관병형 암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당질 제한식의 암 치료 효과. 당질 제한식이 암 예방과 치료에 효과가 있다는 연구가 늘고 있습니다. 현재 여러 연구기관에서 당질 제한식 또는 동일한 의미인 케톤 식이요법으로 암을 치료하는 연구가 활발히 진행 중입니다. 당질 제한이 암 치료에 효과적인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중 하나는 바로 암세포의 특성에 있습니다.
암세포는 포도당만을 에너지원으로 사용합니다. 인체 대부분의 세포는 생존을 위해 포도당 외에도 지방산 또는 지방산에서 만들어진 케톤체라는 물질을 에너지원으로 삼습니다. 뇌세포가 포도당만을 에너지원으로 사용한다고 오해하는 사람들이 많지만 사실 뇌세포는 지방에서 생겨난 케톤체도 사용합니다. 그런 점에서 포도당만을 사용하는 암세포는 매우 희한한 존재입니다. 당질 제한식을 하면 일반적인 식사 때보다 혈액 속 포도당의 양이 줄어듭니다. 암세포의 식량을 차단하는 셈이니 암의 증식이 억제되겠죠. 당질 제한식은 인슐린을 많이 생성하지 않으므로 인체의 대사가 안정적으로 유지됩니다. 덕분에 면역 체계와 같은 자연 치유력도 높아져 암 치료에도 효과가 있을 것입니다. 혈당치의 급격한 변동은 정신을 어지럽힌다. 대사의 폭풍우 속에 정신은 표류한다. 당질을 다량 섭취하면 왜 졸음이 오는지 아직 확실히 알려지진 않았습니다. 다만 제 경험에 비추어 볼 때 건강한 사람이라도 혈당치가 급상승해 변동폭이 일정 수준 이상으로 커지거나 반대로 일단 올라간 혈당치가 급하강해 변동폭이 일정 수준 이상으로 커질 때 졸음을 느낀다는 설명이 적합할 듯합니다. 졸음만이 아닙니다. 당질을 섭취하면 인체의 호르몬 밸런스도 변동합니다. 체내 호르몬 밸런스가 크게 변동하면서 체내 대사에 폭풍우가 몰아칩니다. 혈당이 많아지면 인슐린이 다량으로 분비됩니다. 당질이 많은 식사를 하면 분비되는 인슐린의 양은 단숨에 10배에서 20배까지 늘어납니다. 인슐린이 분비되어 혈당치가 늘어나면 우리 몸은 글루카곤이나 아드레날린, 부신피질 호르몬 등을 분비합니다. 인슐린은 혈당치를 내리는 일 외에도 다양한 작용을 수행합니다. 인체의 대사가 균형을 유지하려면 그런 작용을 억제하는 호르몬도 필요합니다. 이와 같이 체내의 다양한 호르몬이 대량으로 분비되며 극도로 혼란스러운 상태로 변합니다. 이는 인체의 이로운 상태가 아닙니다. 인체에는 항상 안정된 상태를 유지하려는 성질이 있습니다. 그런데 불안정한 상태에서는 체내의 갖가지 기능에 악영향이 가해집니다. 심리적 불안정이나 식곤증 또한 그러한 악영향 중 하나인 셈입니다. 이를테면 인슐린에 대항하여 분비되는 아드레날린은 심리적인 흥분을 일으키기 쉽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한때 미국에서는 툭하면 조바심을 내고 사소한 일에도 흥분해서 폭력적으로 행동하는 어린이들이 문제시된 적이 있습니다. 이를 두고 어린이들이 한시도 입에서 떼지 않고 먹는 달콤한 과자나 음료수에 든 설탕에 원인이 있지 않을까 하는 가설이 제기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을 배경으로 1975년 윌리엄 더프티가 슈거 블루스라는 책을 냈습니다. 그 뒤 1993년 미국의 의사인 리처드 헬러와 레이첼 헬러 부부가 설탕뿐 아니라 탄수화물 과다 섭취에도 문제가 있다는 취지에서 탄수화물 중독자의 식습관이라는 책을 내면서 탄수화물 의존증이라는 개념을 제창했습니다. 탄수화물은 당질과 거의 같은 의미입니다. 그런 면에서 이들의 책은 당질을 과다 섭취하면 혈당치 변동이 심해지고 심리적인 불안정을 야기한다고 경고를 해준 셈입니다. 당질 섭취에 반응해 인슐린이 분비되어 혈당치가 지나치게 내려가면 아드레날린도 분비됩니다. 아드레날린의 작용으로 흥분한 사람은 작은 일에도 발끈합니다. 하루의 당질을 몇 번이고 먹는 생활을 이어가는 동안 혈당치는 점점 더 크게 변동합니다. 저혈당 상태가 일상처럼 일어나며 초조함을 느끼기도 하고 권태감에 빠지기도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울증이 악화한다는 발상을 억지라고만 치부할 수는 없습니다. 다량의 당질을 하루에도 몇 번씩 먹는 생활 탓에 체내 호르몬 상태가 변동하고 심리 상태는 불안정해집니다. 이를 고려할 때 정신질환에도 당질 제한식이 효과를 낸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당질 제한식은 당뇨병의 모든 단계에 효과가 있다. 당질 제한식은 혈당 조절 효과가 뛰어나므로 당연히 당뇨병에 효과가 있습니다. 나아가 근래에는 당뇨병과 관련된 다른 병에도 효과가 있음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우선 당뇨병 합병증 예방 효과입니다. 당질 제한식을 시작하면 바로 식후 고혈당이 개선됩니다. 식후 고혈당이야말로 합병증 위험을 높이는 주 원인이므로 합병증 예방 효과를 기대할 만합니다. 당뇨병에는 고혈당의 기억이라고 하는 현상이 있어서 당질 제한식을 시작하더라도 이전 고혈당 시기에 생긴 최종 당화산물에 따른 악영향까지 제거하지는 못합니다. 아쉽게도 합병증을 완전히 예방하지는 못한다는 뜻입니다. 2014년 현재까지 다카오 병원에서 당질 제한식을 처방받은 환자는 3,300명이 넘습니다. 이 중 합병증이 나타난 환자의 비율은 종전에 비해 상당히 낮아졌습니다. 엄밀히 말해 과학 연구가 아니므로 과학적 증거라고는 주장하지 않지만 저는 매일매일 경험을 통해 당질 제한식이 합병증을 예방한다는 것을 확실하게 느끼고 있습니다. 한 발 더 나아가 당질 제한식에는 어느 정도 합병증을 개선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환자 중에는 당질 제한식을 실행하자 당뇨병성 망막증 증상이 호전되거나 당뇨병성 신증이 제3기에서 제1기로 개선된 사례가 여럿 있습니다. 이는 당질 제한식 덕분에 고혈당이 사라져 망막이나 신장의 세소혈관 내 혈액순환이 회복된 결과로 보입니다. 당뇨병과 연관된 다른 병 가운데 고인슐린 혈증이나 고혈압 등도 개선됩니다. 당질 제한식에는 인슐린 추가 분비를 줄이는 효과가 있어서 고인슐린 혈증이 좋아지는 것은 당연합니다. 비만을 해소하는 효과도 있어 비만과 관련된 고혈압에도 개선 효과가 나타납니다. 따라서 당질 제한식은 당뇨병 전초병에서 본격적인 당뇨병으로 진행되는 것을 예방하는 효과도 있습니다. 당뇨병을 유발하는 병을 개선해 당뇨병 발병을 예방한다. 당뇨병 환자의 혈당 조절 능력을 개선한다. 당뇨병에 따른 합병증을 예방한다. 합병증의 증상을 개선한다. 이렇듯 당질 제한식은 당뇨병의 모든 단계에서 효과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온몸의 혈액순환을 방해하는 당질 과다 섭취. 당질 과다 섭취는 생활습관병의 최악이다. 지금까지 현대인의 주요 사망 원인이나 질병에 해당하는 모든 병에 당질 제한식이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당뇨병 및 그와 관련한 비만, 고혈압, 대사증후군에 절대적인 효과를 발휘한다는 점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당질 제한식이 효과를 발휘하는 병은 이 밖에도 매우 많습니다. 꽃가루 알레르기, 알레르기성 비염, 천식, 여드름, 편두통, 역류성 식도염처럼 흔한 질병부터 치매처럼 사회 문제로 떠오를 만큼 심각한 병에 이르기까지 폭넓은 병에 효과가 있습니다. 일상생활에서 당질을 절제하기만 해도 이토록 많은 병이 개선될까요? 저는 현대인을 괴롭히는 많은 질병이 당질 과다 섭취에서 비롯하였다고 생각합니다. 당질 과다 섭취가 병을 낳는 이유를 간단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당질을 과다 섭취하면 혈액순환이 나빠진다. 당질 과다는 인슐린 다량 분비를 촉진해 대사를 심하게 교란한다. 이 두 가지가 대부분의 현대병을 불러일으킵니다. 지나치게 많은 혈당이 혈액순환을 악화하는 작용원리. 당질을 과다 섭취하면 혈액순환이 나빠지는 이유는 먼저 고혈당 자체가 혈액을 끈적끈적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혈당이란 혈액 속의 포도당을 말하는데 포도당은 설탕과 비슷한 성질을 띱니다. 혈액 속에는 적혈구, 포도당, 단백질이 흐르고 있고 이들은 서로 결합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혈액에 붉은색을 내는 적혈구는 헤모글로빈을 포함합니다. 여기에 혈당이 붙으면 당화 헤모글로빈이 생겨납니다. 지나친 혈당은 당화 반응을 일으켜 혈관벽에 포함된 여러 종류의 단백질을 부착합니다. 그 결과 혈관 안쪽 벽에 달라붙어 혈액의 흐름을 방해합니다. 농도가 진한 설탕물이 끈적이듯이 혈중 포도당 농도가 높아지면 혈액이 끈적해져서 혈관 안쪽 벽에 달라붙습니다. 지나치게 많은 혈당은 몸속의 갖가지 단백질에 찰싹 달라붙어서 찌꺼기나 다름없는 부산물을 만듭니다. 당화 헤모글로빈도 그 중간 산물입니다.
이 물질은 최종 당화 산물이라고 불리며 일반적으로 AGE라는 약칭으로 씁니다. 혈당치가 지나치게 높아져서 180mg/dl를 넘으면 체내에 AGE가 생성되고 이 AGE가 혈관 안쪽에 달라붙으면 동맥경화의 원인이 됩니다. 게다가 성가시게도 AGE는 한 번 생기면 좀처럼 없어지지 않으며 동맥경화의 원인으로 계속 남습니다. 또한 고혈당은 혈관 협착을 일으켜 동맥경화를 유발할 위험이 있습니다. 그것이 산화 스트레스입니다. 혈당치가 180mg/dl를 넘으면 활성산소가 발생합니다. 활성산소는 인체에 여러 가지 악영향을 끼치는데 산화 스트레스의 증가도 그중 하나입니다. 산화 스트레스가 증가하면 혈관에 쉽게 상처가 생기고 그 부분이 아물면서 이전보다 좁아져 혈관이 쉽게 막힙니다. 혈당이 높으면 혈액이 끈끈해져서 흐름이 원활하지 않게 된다. 동맥경화의 원인인 AGE가 생긴다. 활성산소가 발생하여 산화 스트레스가 증가하고 혈관에 상처가 생겨 협착이 생기기 쉽다. 고혈당 상태에서 혈액순환이 나빠지는 이유는 이와 같습니다. 당질을 과다 섭취하면 알츠하이머병의 위험이 커진다. 치매 예방 효과. 일본은 세계적인 고령화 사회 국가로 치매가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당질 제한식은 치매 효과가 있으며 그 예방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알츠하이머병은 치매의 대표적인 질환인데 고혈당과 고인슐린 혈증이 알츠하이머병의 위험을 가중시킨다는 연구 결과들이 있습니다. 일본 규슈대학은 1985년부터 후쿠오카현, 히사야마 지역 주민 중 당시 치매 증상이 없는 65세 이상의 노인 826명을 15년간 추적 조사했습니다. 그 결과 당뇨병 환자와 그 전초병에 속한 사람의 알츠하이머병 위험도는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4.6배 높은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또한 흰쌀밥을 많이 먹는 사람일수록 알츠하이머병에 걸리기 쉽다고 이 연구는 보고 있습니다. 1999년에 발표된 유명한 로테르담 연구 역시 고령의 당뇨병 환자가 뇌혈관성 치매를 일으킬 위험도는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2배, 알츠하이머형 치매는 1.9배 높다고 밝혀졌습니다. 특히 인슐린 치료 중인 당뇨병 환자의 알츠하이머형 치매 발병 위험은 무려 4.3배에 이른다고 합니다. 알츠하이머병 환자의 약 80%가 제2형 당뇨병 내지 내당능 장애를 겪고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알츠하이머병의 원인은 뇌세포에 베타 아밀로이드가 침착하기 때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베타 아밀로이드를 분해하는 것은 인슐린 분해 효소입니다. 고인슐린 혈증이 있으면 인슐린 분해 효소는 인슐린 분해만으로 힘에 부칩니다. 부수적으로 베타 아밀로이드를 분해할 여유가 없어 베타 아밀로이드가 혈액 속에 잔존할 위험이 커집니다. 혈중 베타 아밀로이드의 수치가 높아져서 뇌세포에 침착하면 알츠하이머병 위험이 증가합니다. 즉 당뇨병이 있으면 알츠하이머병에 걸리기 쉽다는 말이므로 높은 인슐린 농도도 위험 요인입니다. 아쉽게도 당질 제한식으로 혈당치와 인슐린 농도를 낮춘 당뇨병 환자를 대상으로 알츠하이머병의 위험도를 측정한 연구 결과는 아직 없습니다. 다만 알츠하이머병의 위험 요인인 고혈당과 고인슐린 혈증이 당질 제한식으로 개선되는 점으로 미루어 알츠하이머병 예방에도 효과가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당질 제한식 실천법. 음식물에서 열량을 지닌 3대 영양소 중 혈당치를 상승시키는 물질은 당질뿐입니다. 음식물 섭취 시 당질을 줄이면 혈당 조절 기능이 약한 당뇨병 환자도 혈당 상승을 미리 방지할 수 있습니다. 당질이 많이 포함된 음식에는 흰쌀밥과 빵, 면류 같은 전분을 주 성분으로 한 식품과 설탕 등의 감미료가 있습니다. 이처럼 당질이 많이 함유된 식품을 가능한 한 피하고 당질 섭취를 줄이면 식사 직후에 혈당치가 크게 오르는 현상을 막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당질 제한식은 가능한 한 주식을 줄이고 감자, 고구마 같은 전분류와 설탕처럼 당질이 많은 식품을 되도록이면 먹지 않습니다. 대신에 지방과 단백질이 많은 반찬을 섭취합니다.
당질을 피하는 것 외에 다른 제한은 없으며 육류와 생선은 마음껏 먹어도 됩니다. 볶거나 튀긴 음식도 괜찮습니다. 극단적인 과식만 아니라면 실컷 먹어도 좋습니다. 평소 식생활에서 당질이 많은 식품은 한정되어 있으므로 주식 등의 일부 음식만 피해도 당질 제한식을 실천할 수 있습니다. 열량 계산이 필요 없는 간단한 식이요법입니다. 대부분의 음식을 섭취할 수 있어서 기존의 열량 제한식에 좌절했던 사람도 지속적으로 실천하기 용이합니다. 당질 제한식의 세 종류. 1. 슈퍼 당질 제한식. 세 끼 모두 당질을 제한하며 주식을 섭취하지 않는다. 당뇨병 치료, 다이어트 등 목적에 관계없이 세 가지 타입 중 가장 효과가 크다. 2. 스탠더드 당질 제한식. 세 끼 중 두 끼의 당질을 제한하고 한 끼만 주식을 섭취한다. 단, 현미 등 혈당 지수가 낮은 음식을 섭취한다. 기존 열량 제한식에 비해 당뇨병과 다이어트에 현저한 효과를 보인다. 슈퍼 당질 제한식보다 꾸준한 실행이 용이하다. 3. 뿌띠 당질 제한식. 세 끼 중 한 끼만 당질을 제한한다. 기본적으로 저녁 때 주식을 섭취하지 않는다. 가벼운 다이어트에 적합하다. 당뇨병 환자에게는 적합하지 않다. 에베코즈의 탄수화물의 경고 읽어드렸습니다. 평소 어떤 음식을 먹었을 때 컨디션이 좋았는지, 먹고 나면 졸음이 몰려오거나 소화가 안 되는 음식은 무엇이었는지 기록해두는 습관을 가져보세요. 나에게 딱 맞는 식단, 똑똑하게 편식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건강한 삶을 만들어가는 첫걸음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